예, 애국가 수화 버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2008년 버전하고 2023년 버전을 좀 나누어서 살펴보고 또 이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이제 애국가 가사가 쭉 나와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있죠. 1절인데 2008년 버전은 이제 수지 한국어 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어, 그죠? 동해물과 백두산, 마르다, 달타, 그다음에 뭐뭐까지 이렇게 하시죠. 수지한국으로는. 그다음에 또 하느님 예, 보호하사 그러니까 보호하다가요. 그 국어사전의 뜻으로 보호하고 도와주다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만세 그대로 하시고 어려움구에서는 예, 나라꽃 예, 무궁화 나라꽃이 뭐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삼천리 예, 삼천 그다음에 그러니까 리를 한 게 아니라고 했죠. 예, 리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리 단위죠. 리를 한 게 아니라 어 이제 한국 수화에서 뭐 여기저기 이렇게 뭐 흐드러지게 뭐 피다 이런 이제 표현을 따왔죠. 이거는 좀 수지 한국어 사용자답지 않고 방식에도 안 맞아요. 그 다음 화려하다 기네요. 화려하다 그 다음에 강산 근데 산 하나가 아니라 뭐 산이 여러 개 산맥이라는 거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산산 이렇게 했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대한 사람 사람 한국 그죠? 가지다 이게 도국격으로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자격격이 아니라 도국격으로 저기 해석을 하셔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길이 영원하다 그다음에 예, 어, 음, 보존하다가 예,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만 하시면 안 되고 온전하게 예, 보호하여 유지해야죠. 그래서 영원히 그다음에 이거 나중에 23년 버전에서 좀 자세히 나오는데 이제 그러니까 보존하다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어, 현재의 그 무엇을 미래로 이렇게 사실은 이거 한국식으로 표현하면은 이게 2008년 버전에는 사실은 공간 설정도 안 돼 있고 뭐 주어나 뭐 이거 어떻게 보존하는지 여기는 뭐 안전하게죠. 온전하게 보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한국 수어 표현에서는 현재 그 무엇을 미래로 그러니까 온전하게 그대로 이제 보존하다. 어, 뭐 유지해서 보호하고 유지하다. 이런 의미의 지금 표현을 사용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충동작 하셨죠. 예. 그죠? 네. 근데 이렇게 그 한국어 애국가 가사를 수지 한국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어 단어마다 수화 단어도 그렇고 한국어 형태소마다 수화 단어를 대응시키는데 뭐 다 대응시키진 않아요. 뭐 과 정도, 으로 정도. 이걸 또 도구격으로 봐서 가지다를 사용을 했죠. 뭐 나머지 형태소들도 많은데 어미 이런 그 어미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마르고 같은 고에 담겨 있는 뭐 그러니까 지금 과 이거는 예, 전달했죠. 그다음에 의로도 이제 나름 어쨌든 형태소 대응을 했거든요. 나머지는 안 했는데 그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주격조사 이죠. 이것도 전달 안 했어요. 그다음에 고 이거 어, 어떤 동격의 나열이죠. 이것도 전달 안 했고 로그를 이거로 전달했다고 칩시다. 그다음에 주체 예. 이 주격조사 은는 이가 있죠. 이것도 전달 안 했어요. 보하사 예 하사 이것도 안 했죠. 우리나라 만세 그다음에 무궁화 삼천리 이거 리 이런 것처럼 안 했다고 그랬죠. 아니 그러니까 뭐 앞에 구체적인 거리를 표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거리 단위도 표현 안 하고 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청유문 어미거든요. 근데 표현을 안 하셨죠. 요거는 로금 이거 표현했네요. 로금 대응시켰죠. 근데 이렇게 수지 한국어를 사용하시거나 수지 한국어를 이제 한국 수화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제 깔끔하죠. 할 거 다 했고 거의 완벽하다고 보시지 않을까요? 뭐 불만이 있으시려나요? 뭐 왜 뭐는 안 했어 이러는 서울농학교식으로 하면 옛날 서울농학교식으로 하면은 이 주격 조사나 이런 그 나열 그 형 어미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이제 지화로 쓰거든요. 이제 이나 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다음에 그러나 그렇지만 뭐 역접에 그것도 다양한 지화로 표시한다든지 그죠? 이런 어미 같은 거나 조사 이런 거 다 지화로 표현하시는데 여기서는 그런 시도는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한국어의 모든 형태소를 뭐 수화의 단어나 수화 형태소나 지화로 표현해야 된다고 그 믿고 있는 그러니까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예, 흡족하진 않으시겠죠? 근데 보통의 수지 한국어 사용자분들, 그러니까 수지 한국어를 한국사로 아시는 분들은 거의 뭐 만족실 만한 번역 또는 이제 수화 버전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단어들을 선형적으로 쭉 이제 나열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되냐면 이제 물론 이제 과나 뭐 록이나 뭐 의로 이런 그 한국어 조사나 어미에 담겨 있는 의미 정보도 그런데 문법 정보도 알아야지만 이거를 수화 단어나 뭐 지화로 표현했을 때 어떤 뜻이라는 걸 아실 텐데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어 능력, 한국어 문법이나 뭐 한국어 문장에 대한 이해가 좀 깊으셔야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동해물 백두산 나열했는데 공간 설정도 안 했고 같은 공간에 하셨거든요. 중립 공간 또는 가운데 공간이라고 하시는데 예, 뭐 이 중립 공간 또는 몸 앞에 가운데 공간 이제 여기에다 배치했기 때문에 공간 설정도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두 개가 등장하긴 해요.
근데 이게 뭐 하나만 동해물만 주어인지 둘 다 주어인지 뭐 혹시 뭐 하나는 목적어인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문법 정보가. 그래서 문제는 이 마르다 닳다가 표현되는데 뭐가 마르는지 뭐가 닳는지 그 주어 논항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어 관성 때문에 이 어순 있죠. 앞에 오는 게 동해물이니까 동해물이 마르는 거고 백두산이 닳는 거고 이렇게 의미상 이해하거나 뭐 순서상 이해할 수 있지만 예, 마르다의 주어가 뭔지 닳다의 주어가 뭔지 공간 설정도 안 돼 있고 수화 문법이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주어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근데 뭐 어떻게 마르는지 뭐 누가 마르는지 이런 정보들도 없고 그 다음에 닳다 다음에까지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 수화 문법에 맞거나 한국 수화 방식이 아니라 이거는 한국어의 이 닳다라는 이제 동사의 어미 활용을 통해서 의미가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뭐뭐 할 때까지 뭐 이런 결과가 얻어질 때까지 그런 의미가 추가되는 건데 이제 수화에서 이렇게 한 그러니까 이 문법을 쓰진 않아요. 이런 표현을. 그 다음에 이게 더 문제인데 하느님이 보호하다 이거잖아요. 보호하다. 정확하게는 지금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느님 뭐 보호하다 받다 또는 이제 한국수화식으로 표현하면은 주단데 상대방이 저한테 주는 동사를 썼거든요. 기억나시죠? 네, 이것도 지금 공간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 시선이나 뭐 공간 설정도 안 돼 있고 활용이 안 돼서 뭐가 마르는지 뭐가 다른지가 주어가 표시 안 돼 있어요. 근데 2023년 버전은 달라요. 이게 한국 수화로 개정이 아니라 전 제정이라고 보는데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뭐 실제로 수화에서 이 정도 속도로 이 정도 크기로 이런 맥락에서 이런 용법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닳도록을 길게 발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어 애국가 노래 발음 속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받다를 쓰셨죠? 아니면은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보호 또는 뭐 검사하다 이럴 때 쓰지 워낙 그 요수화가 다양하게 쓰여서 뭐 살펴보는 걸 수도 있고 검사할 때도 쓰죠. 그러니까 뭔가 보호하려면은 자세히 봐야 되니까 막상 보호하다라고 뭐 이해를 하면은 어디냐 보호하다 그죠? 뭐 검사하다 할 수도 있고 살펴보다 그다음 받다를 썼죠. 그러니까 아니면 주다 동사인데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거죠. 어,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거죠.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거죠. 예, 보통 그 수화 언어학에서 이렇게 일치동사의 경우에는 예, 앞에 주어 정보를 뒤에 이제 간접 목적어 네, 행위의 대상, 그다음에 행위의 주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일은 이제 통상적인 이제 인칭 공간, 그래서 1인칭 공간, 2인칭 공간, 3인칭 공간, 그러니까 지금은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사실은 한국어는 국격조사 이렇게 은는 이가가 있어서 이 보호의 주체가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주어가 하느님이라는 거를 그리고 뭐 여기 약간 줄이긴 했는데 생략했다고도 볼 수 있고 그 대상은 보호하는 대상은 우리나라죠. 그리고 주체는 하느님이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뒤에 뭐 우리나라 만세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뭐 당연히
주어로 이해한다. 그런데 그 주어나 이게 주어인지 목적어인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여기 문법 정보가 없어요. 예. 08년 거에는 없어요. 근데 23년 거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비교가 됩니다. 그다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농입분들은 한국사 사용자들은 이거를 주어로 이해하는데 문장 맨 앞에 있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생명체, 생물 주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명체이기도 해서 되게 주어로 이해하시거든요. 그러면은 하느님이 보호하는데 어떤 그러니까 보호는 뭐 살핌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걸 받죠. 그러니까 이 문장으로는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오히려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의 대상으로 익힐 가능성이 많죠. 그렇잖아요. 지금 예. 하느님이 받으시잖아요. 보호를. 하느님이 그죠?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보호의 대상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죠. 주어 목적어 바뀌죠. 그러니까 수지 한국어 문제가 뭐가 주어인지 뭐가 목적어인지 뭐 여러 가지 상황 매너 정보 어떤 행위를 이제 누가 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 행위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정보들이 없다 보니까 단어만 나열돼 있다 보니까 주어 목적어도 바뀌고 그러니까 뭐 한국어 문장의 의미를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뭐 그냥 그런 뜻이려니 하겠지만 이 수화 표현 또는 이 수화 단어의 나열만 보신 분들은 이 주어 목적어 바뀌죠. 하느님의 보호를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역이 되죠.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만세인데 이것도 뭐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수지한국어죠. 그냥 이제 무궁화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게 주어라고 할지라도 서술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여기저기 흐드러지게 폈다 이것 때문에 무궁화가 그다음 어디 폈는지 설정이 안 돼 있어서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해되지만 뜬금없이 3천은 왜 나왔냐 그죠? 이러면은 거의 이거는 이게 거리로 보이세요? 이게 뭘로 보이세요? 그리고 수지한국어의 특징은 사실은 이 뭐 발음을 실제로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입모양이 한국어 단어를 가사 이거를 실제로 소리내어 발음하거나 묵음으로 소리는 안 내더라도 동시에 발화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손으로는 수지한국어, 입으로는 한국어를 동시 발화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싱크로나이즈를 그래서 시킬 수 있죠. 예, 입모양도 이거는 한국사에서 사용한 입모양이 아니라 무의 입모양이죠. 자, 무궁화 다음에 삼천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거리를 말할 거야? 아니면은 무궁화꽃이 3,000개다라는 걸 말할까요? 뭘로 보일까요, 이거? 예, 이거는 뭐 여기저기 흐드러지게 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변의 농민분들이나 수화 사용자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무궁화 3,000g 이거는 이 3,000이 뭐 뒤에 리도 안 했지만 거리 단위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궁화가 3,000개인 거예요. 3,000개의 무궁화가 뭐 여기저기 그러니까 물론 어디에 피었는지는 설정이 안 돼 있어요. 23년은 설정돼 있습니다. 여기저기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데 3,000개의 무궁화가 피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3,000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3,000개 면은 많긴 한데 전국 토에 3,000개 펴 있으면 거의 안 핀 거 아닌가요? 그죠? 이상한 뜻이 되죠. 그러니까 무궁화 삼천리라고 하는 한국어 애국가 가사는 무궁화가 전 국토에 피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삼천리가 뭐 꼭 진짜 1200km 뭐 삼천리에 이렇게 연이어서 피어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정유법인가? 환유법이라고 하잖아요. 9시간에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삼천리 1200km를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제 전 국토, 한국 뭐 전역, 그죠?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거리를 통해서. 근데 이 2008년 수지한국어 버전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무궁화가 3,000개 있는 거예요. 3,000개의 무궁화가 여기저기 흐트러지게 피어 있는 거죠. 그나마 뒤에 이제 동사가 있으니까 이게 주어 동사로 보이고, 근데 이 3,000이 동사와 관련된 게 아니라, 예, 앞에 무궁화를 이제 기술하게 되죠. 그러니까 3,000개의 무궁화가 피어 있는 거죠. 3,000개 무궁화면은 전국토 기준으로 하면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오역이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보면 애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한국어 애국가 가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려강산, 이것도 화려하다 강산이죠. 그러니까 산이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뭐 73%가 산이고 거의 다 산맥이잖아요. 이제 거의 산맥이죠. 이건 잘 표현하셨는데, 문제는 이 화려하다의 주체가 뭐냐는 거죠.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뭐, 이 원래 가사를 아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강과 산이 화려하다고 뭐 이해할 거라고 기대하실 수 있는데, 화려하다 앞에 있는 거, 강산은 화려하다고 관계없는 거고, 화려하다 앞에 있는 게 지금 따지고 보면 무궁화거든요. 그러면 3,000개의 무궁화가 뭐 여기저기 흐드러지게 쭉 피었는데, 내 앞에 지금 쭉 피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화려하다 뭐 이런 거죠. 강산이 화려한 게 아니라. 주어가 바뀌어요. 그 다음 강산 나오고 그냥 단어만 나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 사람 대한으로, 그죠? 근데 공간 설정도 안 돼 있어요. 한국 사람, 한국 가지다 그러는데 이게 주어라고 하는 정보도 명확히 없는데, 뭐 맨 앞에 보니까 주어로 치더라도 한국 사람이 한국을 가지는 거죠. 그죠? 네, 그냥 한국 사람이 한국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의로로 해석이 될까요? 그 다음에 예, 예, 영원하다도 지금 예, 길이 대신에 영원하다를 넣는데, 그 영원하다의 주체는 뭐 앞에 있는 걸로 해석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나 한국이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존하는데 뭐 영원히 온전하게 뭐 보호하고 유지한 이런 의미, 어떻게 보존하는지에 관한 이 표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관형사도 그렇고 부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명사나 동사를 앞에서 꾸며서 어떤 명사인지 어떤 동사, 그러니까 동사가 행위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표현하는 거는 한국어식이죠. 그러니까 한국어 문법에는 맞는데,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국어 문장이 있는데, 뭐 나는 뭐 예쁜 꽃이 좋다. 뭐 이런 구조의 문장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절의 주어고, 그다음에 예, 예쁜데 이건 내가 예쁜 게 아니죠. 관용, 사용, 어미, 니은이 있기 때문에 꽃이 예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꽃이 예쁘다는 걸 아는 이유는 이 관용, 사용, 어미 예쁘다가 아니라, 나는 예쁘다 그러면은 이거는 예쁘다의 주체는 나죠. 근데 나는 예쁜 이러면은 이건 내가 예쁜 게 아니라 그 주체가, 그죠? 뒤에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해석하죠. 그 이유는 요 니은 때문에 그래요. 요거 뿐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니은 때문에 그래요. 관형형 어미 니은 때문에 그래요. 은는 니은 때문에. 그다음에 근데 이거 예 꽃은 그 다음에 목적어 역할을 하죠. 그다음 주절의 동사 안 하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는 나죠. 뭘 좋아하냐? 목적어를 줘. 근데 꽃은 예쁘죠. 그러니까 내가 예쁜 게 아니라 요 구조거든요. 근데 이런 구조의 문장은 암기 문장이라고 하는데 너무 많아요. 그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 뭐 뉴스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뭐 게으른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을 싫어하신다. 이것도 구조는 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싫어하다의 주어는 이제 대통령이고 대상은 공무원이죠. 근데 게으른 거는 요 관형 니은 때문에 대통령이 게으른 게 아니라 공무원이 게으른 거죠. 이런 구조가 많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예, 수지 한국어에서는 SK라고 하죠. 그냥 보통 SK라고 하는데 예, 수화 단어를 이제 한국어 단어처럼 한국어 문법에 맞춰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언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언어의 한 종류인데 한국어 버전이죠. 한국어를 손으로 표현하는 이제 수지 한국어 그죠? 한국어 손 버전 이런 거죠.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앞에도 보셨지만 그대로 이제 별다른 규칙이 없죠. 한국어 단어마다 이제 수화 단어를 대응시키니까 그죠? 이거 다 어떻게 하시나요? 그죠? 예쁘다, 꽃 좋다, 좋아하다 그 다음에 대통령 게으르다, 공무원 싫어하다, 싫다 이거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한국 수화 사용하는 농인한테는 뭘로 보이냐면 나 예쁘다. 그러니까 내가 예쁜 거죠. 예쁜 내가 꽃을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대통령이 게으른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 싫어하는 거죠. 근데 주어가 바뀌죠. 그죠? 이 정도면은 이렇게 통역하고 있으면은 이거 대통령실에서 이거 고소 고발 들어오거나 이거 그죠? 이 처벌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죠?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니까 허위면은 더 강력한 처벌을 받죠. 주가 바뀌어요.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렇게 앞에서 꾸미는 것 예, 이렇게 한국어처럼 앞에서 그냥 꾸미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쁜 꽃 이거는 앞에서 그 꾸미거나 또는 예쁘다의 주체가 앞이 아니라 뒤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단서는요. 관형어미 니은이거든요. 게으른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한국어에는 그 정보가 있으니까 그 예쁘다의 주체하고 게으르다의 주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수화에서는 관형형 어미 니은이 없잖아요. 어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게으름, 게으르다, 게으른 이런 거 다 똑같이 하잖아요. 물론 과거에 서울농학교나 이렇게 일부 농학교에서는 이 어미 해당되는 거를 어, 지화로 써서 교육 국어 시간이나 대화할 때 쓰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자료가 그 잘 나와 있는 게 그 교육부에서 나온 그 저는 갖고 있는데 출판은 안 한 거니까 교육부 한글식 수화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90년대 후반인가? 99년인가 98년에 나왔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스캔해가지고. 여기서는 그런 어미를 지화로 아주 그냥 지극정성으로 표현하시죠. 근데
수지 한국어의 끝판왕이에요. 이거는. 이거보다 더 심하게 하는 자료가 있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가령 뭐 한국어에서는 이제 뭐 예, 엄마가 아기에게 밥을 먹여주다. 뭐 이런 거 하죠. 수지 한국어에서는 그대로 하죠. 엄마, 아기, 밥 먹다, 주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러면 사실은 이게 먹다의 주체가 이게 그죠? 애기인지 엄마인지 그냥 뭐 애기로 알아먹긴 할 텐데 근데 문제는 주는 행위보다 먹는 행위가 먼저 일어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제 이 여가 어미 중에 그 목적격 어미?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죠? 엄마가 아이에게 뭐 이유식이나 죽이나 그죠? 간식을 먼저 주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한테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기가 먹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어는 이렇게 앞에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지금 오해가 발생을 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옷을 이제 한국어에서 옷을 뭐 따뜻하게 입다 이거를 이제 수지 한국어 SK에서는 그러면 이제 옷 따뜻하다 입다 이렇게 하겠죠? 그럼 이러면은 이제 따뜻하다의 주체는 옷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한국어처럼 이 개가 부사형 어미거든요. 이 개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건 옷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입는데 어떻게 입는지 어떤 결과 이게 결과격 부사인가 뭐 어미인가 그럴까 그러니까 옷을 입어서 이제 따뜻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죠. 근데 이거 수지 한국어식으로 하게 되면은 옷이 따뜻한 거죠. 그래서 따뜻한 옷을 누군가가 입은 거죠. 한국사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뭐 이거는 뭐 23년이나 다른 제가 수화 문법 이야기에 뭐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그러니까 주어나 원래 문장의 의미나 의도하고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화려하다? 아니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존하는지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이 영어다의 주체가 앞에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나 한국 정도가 그나마 영어다의 주체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죠. 해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영원한 한국을 보존하는 거죠. 그죠? 영원한 한국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까요? 영원한데? 뭐 그다음 마지막 이렇게 춤동작 그다음 나중에 23년 버전에 나오는데 이제 이게 보존하는데 뭐 어떻게 보존하는지도 그렇지만 이제 뭘 보존하는지 이런 목적어 정보 어디로 이거를 보호해서 유지하는지 이런 정보가 없어요. 목적어 정보도 없고 어떻게 보존하는지 이런 정보도 없거든요. 근데 23년 그 한국 수화 버전은 그 목적어 정보도 있고 어떻게 보존하는지에 관한 정보도 있어요. 그 다음에 춤동작. 그러니까 이 영어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순간 이게 주어가 뒤에 뭐 영원히 뭐 영원할 수 있도록 보존할 이게 아니라 부사로 쓰는 게 앞에 주어가 있는 거죠. 뭐가 이제 영원한 거죠. 보존하는데 뭘 어떻게 어디로 보존하는지 이런 정보가 없어요. 23년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08년 버전은 수지 한국어 버전이고 23년 버전은 근데 12월 1일이라서 뭐 23년에 공포된 건 알려졌다라고 보기에는 올해 그나마 공포된 거죠.
이거는 그냥 댄스예요, 댄스. 춤 동작이고. 뭐죠, 이거? BF는 뭐죠? 문득 왜 아, 수화 노래 올리셨나 보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08년 버전은 그래서 오역한 것도 많고 그냥 수화 단어의 뭐 선형적 나열의 끝인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문장 성립이 안 된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 아니면 주어나 목적어가 바뀌어서 이렇게 오해된 경우도 많고 이거를 08년부터 거의 23년까지 몇 년입니까? 10 거의 15년? 16년 동안 사용한 거잖아요. 그 초창기부터 08년에서도 공청회 할 때도 사실은 문제 제기가 많았고 이건 한국 수화가 아니다. 수지 한국어다. 이거는 원래 애국가 가사대로 이해되지 않는다. 한국 수화답게 번역하고 뭐 그래야 된다 그랬는데 뭐 예, 그냥 뭐 넘어갔죠. 그리고 10 거의 한 15년 넘게 뭐 그대로 쓰다가 이제 23년에 이제 개정이라기보다는 거의 제가 봐서는 제정이에요. 그러니까 최초로 한국 수화로 이제 제정하는 시도가 이루어지는데 뭐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이제 농민분들이 특히 뭐 병강석 그 선생님께서 그리고 많은 농민들이 이제 꾸준히 문제 제기하고 대안도 제시하면서 23년 개정판이 나온 거죠. 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많은 농인이라고 표현하시긴 그런데 한국 수화와 이제 농인의 삶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분들의 피나는 노력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워낙 그 다사다난했고 어떤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개정판이 나왔기 때문에 23년 버전이 나온 거죠.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어쨌든 예, 개정 또는 이제 한국 수화로 제대로 번역해서 예, 제정이 됐습니다. 다음 뭐 영상에서는 그래서 23년판 애국가 한국 수화 버전을 1절부터 4절까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